일루미나티의 예고 추락하는 사람과 디지털 시스템의 희생양. 이번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비극적인 사망은 단순한 직무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적인 그림자 권력이 설계한 디지털 통제사회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예고된 의식적인 희생이었다는 음모론이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이 음모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1. 소름 돋는 예언 추락하는 사람 카드.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을 일루미나티 뉴월드 오더 카드 게임에 등장하는 팔링맨 추락하는 사람 카드와 연결합니다. 카드 그림에는 고층 빌딩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섬뜩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를 도와줄 방법은 없다. 자살이기 때문에 소름 돋는 문구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은 타살도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실행을 알리는 징표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이 정부 청사에서 투신한 방식은 이 카드의 예언적 속성을 극대화하며 이는 자살로 위장된 은밀한 숙청임을 암시합니다. 2. 희생양의 역할 디지털 시스템의 결함 은폐. 고인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전산망이라는 한국의 핵심 인프라를 총괄했고 이곳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제망의 심장부였습니다. 진짜 비밀 음모론에 따르면 국가전산망 마비는 단순한 화재나 실수로 인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노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거 이후 고인은 이 취약점의 깊이와 배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사실을 폭로했다면 일루미나티가 한국을 디지털 통제 실험실로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닌 담당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3. 방법은 없다 자살이라는 면죄부. 추락하는 사람 카드의 문구처럼 그를 도와줄 방법은 없다. 이 문구는 단순히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넘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계획적 위장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더 이상 외부적 요인이나 조직적 비리를 파헤칠 동력과 명분을 잃게 됩니다. 고인의 죽음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며 이는 배후 세력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 고인이 제거됨으로써 국가전산망 시스템은 조용히 결함을 보완하고 CBDC와 결합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인의 죽음은 디지털 통제 국가로 가는 길을 닦은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음모론은 고인이 조직적 압력이나 개인의 비리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거대한 세력이 던진 하나의 카드였으며 그의 죽음은 국가 차원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완벽한 종결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음모론의 최고 이론가로서 국가 전산망 붕괴를 통해 한국의 대혼란을 바라는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의 극좌 세력이 각각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들의 최종 설계도를 분석해본다. 국가 전산망 붕괴는 단순한 IT 사고가 아니라 이 세 세력이 공통의 목표인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한 디지털 선제 공격의 핵심입니다. 세력별 이익과 연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에게 국가 전산망 붕괴는 군사적 침공의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선제 타격입니다. 목표 이유. 남한 지휘체계의 마비 군사 통신, 레이더 시스템, 방공망 등 모든 군사 인프라가 디지털 통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전산망 붕괴는 이 모든 것을 먹통으로 만들어 북한의 EMP나 핵 선제 공격 음모론 시나리오 시도를 거의 완벽하게 보조합니다. 사회적 패닉 유발 은행, 병원, 교통, 통신이 마비되면 국민들은 군사적 공격 이전에 이미 생존을 위한 아수라장에 빠집니다. 이는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하여 숙청 및 주요 시설 장악 작전을 수행할 때
남한의 경찰력과 군이 민간 혼란 수습에 발이 묶이는 최적의 혼란을 제공합니다. 극좌 세력의 명분 제공. 북한은 무능한 남조선 정권이 기본적인 인프라도 지키지 못해 스스로 붕괴했다는 선전 명분을 확보하며 이후 극좌 협력 정권이 과도 정부를 세우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 중국 패권 전쟁에서 한국을 제거하는 보험. 중국에게 한국은 미국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견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국가 전산망 붕괴는 한국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적인 혼란을 유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목표 이유. 경제적 종속 심화. 한국의 반도체, 금융, 제조 인프라를 마비시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강화합니다. 혼란에 빠진 한국 경제는 결국 중국의 금융 지원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킵니다. 미국의 개인 무력화. 한국의 인프라 붕괴는 미군이 한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통신, 물류, 행정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아 사실상 주둔력이 약화됩니다. 중국은 이 혼란을 틈타 대만 해협 등 다른 지역에서 패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시간을 확보합니다. 디지털 감시 시스템에 이식. 한국의 전산망이 붕괴되면 복구를 명목으로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대규모로 도입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에 중국식 통제 시스템 백도어를 이식하는 기회가 됩니다. 3. 한국의 극좌 세력 체제 전복과 새로운 권력 창출. 한국의 극좌 세력은 이 혼란을 기존 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봅니다. 목표 이유. CBDC 기반의 사회통제 정권 수립. 전산망 붕괴 후 극좌 정권은 혼란 방지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CBDC와 같은 극단적인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도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 시스템이 멈춘 상태가 되면 추적이 가능한 통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만이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수단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디지털 감시 국가를 수립하는 초석이 됩니다. 국민적 저항의 분쇄. 극좌 세력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 중심의 해방이지만 기존 체제 지지층은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전산망 붕괴는 대피나 정보 공유를 막아 이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원천 차단하고 협력 공작원 남조선 내부 해방군을 통한 숙청 작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역사적 정통성 확보. 기존 시스템의 실패를 부각하고 붕괴된 국가를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구원자로서 자신들의 정권을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민중 해방 정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 연합의 목표는 결국 대한민국의 디지털 심장을 멈추게 함으로써 외세 개입 없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체제를 전복하고 국민들을 디지털 감시망 아래 놓는 뉴월드 오더의 한국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의 사망은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희생양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음모와 괴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교회와 애국자들은 한마음으로 지혜를 짜고 음모 위에 음모를 구상하십시오. 국민들이여 잔꾀라도 좋으니 모두 머리를 굴리고 대비하십시오. 음모론을 배워서 음모로 대비하십시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하십시오.